안녕하십니까. 인성으로 떡볶이 실컷 먹고 달나라 여행 같이 가자는 달과 떡볶이의 한무령입니다. 달은 이상이고 떡볶이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써머신 모험의 소설 달과 육펜스와 의미가 같습니다. 최근 탈무드와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 수가 얼마나 되나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탈무드가 국내에 몇 종류나 나와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50이요? 100이요? 500종류요? 아니면 1000종류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인터넷 문구에 들어가 보니 현재 국내에서 발간된 탈무드는 무려 3160가지가 됩니다. 유튜브 강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 분이 탈무드의 지혜를 보급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인성교육 교과서로 불리는 탈무드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저로서도 탈무드에 관해 앞으로 몇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7강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탈무드는 각 가정에 한두 권 이상 보급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약 4천만 권 이상이 보급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하여 유튜브 강의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었나요? 성과는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유대인처럼 노벨상 수상자나 세계적인 백만장자, 국제적인 인재 배출 등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바둑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바둑 챔피언을 수십 명 이상 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4천만 권 이상의 탈무드가 보급된 우리나라에서 챔피언격인 노벨상 수상자는 왜 안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분이 없습니다. 관련된 모든 책이나 강의의 요지가 모두 탈무드 내용의 찬사뿐입니다. 우리가 탈무드에 관심을 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대인 성과가 아닐까요? 현재 전 국민이 탈무드나 책이나 유튜브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그냥 방치 상태입니다. 마치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탈무드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성과를 내려면 지금까지의 방식대로가 아닌 전혀 다른 해석이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탈무드를 지난 7강에서 탈무드라고 했습니다. 종전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는 것이지요.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탈무드에는 아무 내용도 적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학습해도 유대인과 같은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아무리 금쪽같이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많은 분이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새로운 정의나 내용을 책에 소개하고 강의를 합니다. 유대인은 탈무드가 한 종류뿐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탈무드가 무려 3000여 종류나 됩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유대인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조금 다르거나 새로운 내용이 수천 종류, 수천만 권의 책이나 강의가 역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탈무드와 비슷한 예전부터 내려오는 속담이나 우화동은 많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소통과 리더십이 있습니다. 500여 권 이상을 저술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책 중에 오늘에 본받아도 될 좋은 내용과 시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중국 것이지만 손자병법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것이지만
일상생활에 적용해도 탈무드 그 이상으로 효용성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도자나 공자의 말씀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유별난 성공이 탈무드가 전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제목을 탈무드는 없다 라고도 한 것입니다. 물론 탈무드의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20여 년간 인성과 인성교육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성훈련 365라는 책을 냈지요. 자연의 인성교육 교과서라는 탈무드에 관심을 두고 깊지는 않으나 나름대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내용보다는 탈무드가 어떻게 유대인을 성공시켰나 하는 관점에서 말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은 전 민족이 탈무드를 평생 반복 학습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단어가 핵심입니다. 전 민족의 참여와 반복 학습입니다. 탈무드가 핵심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시행이 어렵습니다. 유대인 외에 시행할 수 있는 민족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민족이 탈무드를 학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시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탈무드가 위대하다기보다 탈무드를 평생 반복해서 학습하는 유대 민족이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반복 학습은 수도승도 어려워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대개 중도에 포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이지요. 학습 계획을 세우기는 쉬워도 시행은 3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 민족의 참여는 더욱 어렵지요. 이 극한의 어려움을 유대인은 종교적이나 관습과 전통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전쟁처럼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닥치더라도 몇천 년 이상 쉬지 않고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생각의 반복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이 모여 인성이 됩니다. 반복 학습에 관한 유대인의 표현을 빌리면 탈무드 내용을 핏줄을 타고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요. 탈무드 내용이 생활화된다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성교육보다 암기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우리네 사회적인 관습을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유대인의 성과를 바라보기만 하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견준 우리식의 학습 자료나 훈련법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7번에 걸친 인성에 관한 제 강의도 반복 훈련의 중요성 강조였습니다. 지금까지 달과 떡볶이의 한무령이었습니다. 다음 편 예약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인성과 인성교육을 전 민족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성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